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복수를 넘어선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병원에 입원한 여동생, 그리고 그 순간 돌변한 조용한 쌍둥이 언니.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시면 진실의 무게와 따뜻한 용서가 전하는 울림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서랍 속 사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날 부산 서면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새벽 3시, 조명이 깜빡이는 병원 복도 끝, 응급실 문이 열리고 구급대원이 휠체어를 밀어 들어왔다. 하얀 천 조각처럼 축 늘어진 교복, 어깨까지 내려온 긴 머리에 핏자국이 엉켜 있었고 눈은 감긴 채 미동조차 없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조용해서 오히려 끔찍할 정도였다. 복도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누군가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꽉 쥔 휴대전화 속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엔 병실 침대에서 활짝 웃는 얼굴 하나가 담겨 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다. 아니, 애초에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다. 몇 시간 뒤 학교 복도에는 말없이 걸어오는 누군가의 발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짧은 앞머리 아래 또렷하게 떠있는 눈동자, 그 안에 담긴 건 두려움도 망설임도 아닌 오직 단 하나. 이제 끝이다. 그 순간부터 모든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산의 한 오래된 주택가, 외벽엔 짙은 이끼가 내려앉고 골목은 항상 눅눅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서 자매는 자라왔다. 지연이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언제나 동생을 지켜보며 웃던 아이였다. 뭔가 슬픈 장면을 봐도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조숙했다. 반면 지연이는 더 감정이 풍부하고 밝은 아이였지만 동시에 주변의 시선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다. 자매가 사는 집은 할머니 경자와 함께였다. 경자는 평생 남편 없이 혼자 자식들을 키워낸 강단 있는 사람이었다. 딸을 먼저 보내고 아직 어린 손녀들을 품에 안았을 때부터 모든 걸 포기한 채 이 두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다. 시장에서 고추며 쪽파를 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와중에도 손녀들의 도시락만큼은 빠짐없이 챙겼다. 동네 사람들은 경자 할매 손녀들은 복받았다고 말했지만 정작 경자는 늘 그 애들이 날 살렸다고 했다. 학교는 부산 시내에서도 문제 많은 고등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학생들 사이에선 서열이 분명했고 선생님들조차 그 질서를 깨려 하지 않았다. 그 중심에 민정이가 있었다. 민정이는 19살이었지만 이미 몇 번의 유급을 겪으며 사실상 학교 내에서 무서울 것 없는 존재로 불렸다. 대부분은 그녀를 피했고 누군가는 아예 말을 걸지 않기 위해 눈을 피했다. 그럼에도 묘하게 지연이에게는 다른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다. 그 감정은 오래전 지워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지연이와 지연이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반이 달랐다. 처음에는 그저 무난하게 지나가는 하루들이었고 자매는 학교에서도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지연이는 선생님들에게 밝고 예의 바른 학생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밝은 성격이 누군가의 표적이 되기엔
너무 눈에 띄었다. 질투, 오해, 그리고 막연한 우월감이 차곡차곡 쌓이며 어느 순간부터 지연이 주변은 말없는 적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지연이는 그런 기류를 처음엔 알아채지 못했다.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웃으며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낮잠을 자기도 했다. 그러나 점점 지연이의 눈밑이 검게 내려앉고 교복 소매가 구겨진 채로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한 번은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다가 교복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엔 욕설과 조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이는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다. 복도에서 지연이 반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도 했고 점심시간에 몰래 그녀의 반을 지나가며 눈빛을 살폈다. 하지만 지연이는 항상 웃고 있었기에 더욱 미군 같았다. 고요하고 착했던 성격 때문에 지연이는 무언가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묵묵히 지켜보는데 익숙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이가 복도에서 지연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무심한 듯 건넨 한마디. 요즘 넌 웃지 않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메아리 쳤다. 지연이는 민정이의 눈빛을 다시 마주 보았다. 과거, 아직 서로가 어색했던 시절. 그 시절 민정이와 나눴던 짧고 깊은 인연이 떠올랐다. 지연이는 아직 모른다. 곧 그 조용한 시간이 끝나고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 세상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민정이 또한 알지 못했다. 자신이 다시 그 과거의 소용돌이 안으로 뛰어들게 될 거란 사실을. 학교 복도는 늘 같은 종소리로 하루를 나누지만 그날은 달랐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교실 문이 덜컥 열렸을 때 지연이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 앞에서 몇몇 학생들이 웃고 있었다. 웃음소리는 명백히 조롱에 가까웠고 교실 가득 퍼진 정적 속에서 그 소리만은 유독 또렷했다. 누군가의 발이 지연이의 책상을 밀어냈고 책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툭 하고 메마른 소리가 울렸다. 지연이는 아무 말 없이 책을 주었다.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연이는 평소처럼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시끄러운 예능이 흘러나왔지만 지연이는 웃지 않았다. 손에 든 컵라면을 젓지도 않았고 다 식은 면발이 국물 안에서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지연이는 그것을 보며 말없이 설거지를 마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어둡고 조용한 방 안, 창문 틈으로 불어드는 바람에 커튼이 흔들렸다. 지연이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중학교 시절 받은 학생증이 고이 놓여 있었다. 지연이는 그것을 바라보다 그대로 서랍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지연이는 거울 앞에서 멍하니 머리를 묶고 있었다. 눈가에 붉게 퍼진 멍자국이 보였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묶인 머리카락으로 조심스레 그것을 가리기만 했다. 경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된장국을 덜어주며 아침밥을 챙겼다. 말이 없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그 말이 건네질 때의 무게를 서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이 터졌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돌아온 교실.
지연이의 가방이 사라져 있었다. 의자 위엔 뿌려진 소주와 라이터가 있었다. 교실 구석에 몰려앉은 몇몇 학생들이 낄낄대며 말했다. 진짜 별거 아냐? 장난이지 뭐. 하지만 그 말은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다. 마침 교실을 지나던 한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았고 곧장 교무실로 상황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명확한 증거가 없잖아. 그 한마디였다. 그날 저녁 병원 응급실 앞 휠체어에 실려 들어온 지연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손목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교복 자락엔 뭔가가 찢긴 흔적이 있었다. 의사는 과호흡과 탈진, 그리고 약한 외상성 쇼크라고 설명했지만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병실 밖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지연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눈앞에서 흔들리는 형광등 불빛 아래 동생이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지연이는 처음으로 손등에 힘을 줬다. 병실벽 한쪽 자매가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오래 묻어두었던 자신을 꺼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조용한 언니가 아니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학교에 도착한 지연이는 교문 앞에서 멈춰섰다. 머리는 묶이지 않았고 입가엔 조용한 무표정이 드리워 있었다. 마치 오래된 칼날이 다시 나를 세우듯 눈빛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학교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척 굴러갔다. 복도에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흘렀고 교실마다 웃음과 웅성거림이 뒤섞여 퍼져나갔다. 하지만 지연이의 발걸음은 그 흐름과 어긋나 있었다. 언제나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또렷하게 뜬 눈으로 복도 끝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 주변을 휘감았다. 아이들이 그녀 옆을 지나갈 때마다 무언가 말 못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지연이는 수업 시간에도 책을 펴지 않았다. 책상 밑으로 깍지 낀 손만 가만히 움직였다. 체육 시간이 되자 일부러 교실에 남았고 교탁 위에 남겨진 출석부를 뒤적이며 이름을 하나씩 되뇌었다. 그 이름들은 지연이의 일기를 통해 익숙했던 이름들이었다. 자주 등장하던 그리고 항상 반복되던 특정 이름들. 그 이름들이 책상 위를 지나갈 때마다 지연이의 눈은 더 어두워졌다. 점심시간. 급식줄에서 일부러 먼저 나가지 않았다. 줄이 다 빠진 뒤 조용히 식판을 들고 자리를 잡았다. 맞은편엔 일부러 특정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처음엔 신경도 쓰지 않더니 이내 하나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다. 지연이가 아무 말 없이 밥만 씹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도 점점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무언의 압력이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며칠이 지나자 지연이는 복도마다 한 번씩 들렀다. 동생이 자주 다녔던 교실 문, 자판기 앞, 화장실 칸 앞. 마치 무언가를 되짚듯 장소를 훑으며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복도 끝 사물함 옆에서 한 무리가 웃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중심엔 짙은 화장을 한 여학생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아이는 동생의 일기에 반복해서 등장했던 이름 중 하나였다. 지연이는 다가가서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사물함 문을 가만히 열었다. 안에 있던 낙서와 누런 편지지, 그리고 사진 한 장.
동생의 사진이었다. 누군가 볼펜으로 낙서를 해놓은 그것을 본 순간 지연이는 사물함 문을 천천히 닫았다. 그날 오후 학교 뒤편 체육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한 학생이 발견되었다. 눈가엔 멍이 들지 않았고 몸엔 손상도 없었지만 뭔가에 짓눌린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 학생은 다음 날부턴 지연이의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교실에서 수군거리던 몇몇 아이들 역시 어느 순간 조용해졌다. 누가 시킨 것도 누가 협박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어디선가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지연이가 있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민정이가 그녀를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무표정하게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지연이는 민정이에게 똑바로 다가가 멈춰섰다. 아무 말도 없었다. 단지 눈빛으로 말했다. 민정이는 그 순간 알았다.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어떤 기운이 지금 다시 이 복도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지연이는 밤마다 병원에 들렀다. 지연이의 병실 앞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숨 고르는 모습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복수라는 말도 정의라는 말도 스스로에게 붙이지 않았다. 그저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이 전부였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선 오래전 무너졌던 감정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복도에서, 교실에서, 체육관 뒤편에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지연이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민정이의 눈빛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초겨울의 공기가 학교 복도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얼어붙어 갔다. 아침마다 들리던 장난스러운 인사소리는 사라졌고 점심시간이면 웅성대던 교실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만 울릴 뿐 그 누구도 쉽게 교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눈을 피했고 어색한 침묵이 담장을 넘어 퍼졌다. 이상한 낌새는 선생님들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저 분위기가 불편하다는 말만 돌았고 학생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감히 묻지 못했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몰랐고 말하는 순간 자신도 무언가에 휘말릴까 두려웠다. 어른들조차 조심스러워졌고 학교는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민정이는 달라진 분위기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다. 복도 끝에서 가끔 마주치는 지연이의 눈빛은 더 이상 조용하거나 슬프지 않았다. 마치 예전 그 시절의 눈빛 그대로였다. 민정이는 무심코 떠올렸다. 그때 지연이가 혼자서 6명을 상대로 싸웠던 날 아무 말 없이 뚫어지게 상대를 바라보던 그 표정. 자신 역시 그 눈빛에 눌려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금 그 눈빛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그보다 더 혼란스러웠던 건 지연이가 먼저 민정이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이었다. 아무 말 없이 똑바로 다가와 서랍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바라보았던 그날. 말보다도 무서운 건 침묵이었다. 민정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를 도와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외면했던 무언가와 마주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민정이는 곧장 움직였다. 자신이 알고 있던 학생들 중
지연이를 괴롭혔던 무리의 중심이 누구였는지 금세 알아냈다. 그리고 한 명씩 조용히 불러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음악실에서, 또 누군가는 옥상 계단 밑에서. 화려한 말장난도 위협도 없었다. 단지 오래 알고 지낸 민정이가 눈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이들은 떨기 시작했다. 민정이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그 한마디가 아이들의 입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민정이조차 알 수 없는 위화감이 피어올랐다. 처음엔 도와주겠다는 단순한 의지였다. 지연이가 변했기에 대신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연이의 행동이 점점 더 예측할 수 없게 느껴졌다. 누구에게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고 마주친 눈빛은 더 이상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려는 사람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정이는 교실 복도 끝에서 한 번은 지연이를 향해 따라가려다 멈춰섰다. 이상하게도 그 등 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졌다. 저 아이는 더 이상 예전의 지연이가 아니야. 그 생각이 강하게 스쳤다. 마치 무언가 더 깊고 어두운 본성이 눈을 뜬 것처럼 지연이는 냉정했다. 눈물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다. 단지 책임이란 단어가 얼굴 위에 내려앉은 듯한 표정이었다. 며칠 뒤 괴롭힘의 주범 중 한 명이 자필로 쓴 반성문을 들고 병실을 찾았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병실 문 앞에 선 아이는 몇 번이고 노크를 망설이다. 결국 문을 열지 못한 채 돌아섰다. 그 모습을 창밖에서 지켜보던 지연이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확신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서서히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복도에서 마주친 민정이는 지연이를 향해 입을 때려 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을 보고 멈췄다. 그 눈빛은 모든 질문을 거절하고 있었고 그 안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정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 학교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 무게는 실체가 없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마치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교실 안에선 웃음이 끊긴 지 오래였다. 아이들은 시계를 보며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렸고 끝나면 곧장 가방을 메고 뛰쳐나갔다. 누구도 남지 않았고 모이지도 않았다. 특별한 사건이 터진 건 아니었지만 모두가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다. 아니, 누군가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지연이는 변해 있었다. 그 변화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고 표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 하나, 손의 움직임 하나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사람의 차가운 단단함. 과거 중학교 시절 아무도 그녀를 건드릴 수 없었던 때의 그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지연이는 결코 소리치지 않았고 손을 대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혼자 무너졌다. 이제는 학생들이 지연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렸다.
단지 그 이름 하나만으로 무언가에 얽힐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 사이에 번져 있었다. 학교 게시판에 붙었던 비방 쪽지들은 어느새 모두 사라졌고 화장실 벽의 낙서들도 누군가의 손에 지워져 있었다. 지연이는 그 모든 변화를 침묵 속에 감당하고 있었다. 변명도 용서도 바라지 않았다. 단지 동생의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점점 냉혹한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민정이는 그런 지연이를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엔 도와야겠다는 생각이었고, 이후엔 같이 막자는 의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지연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고, 민정이가 개입할 여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이는 우연히 교무실 앞에서 선생님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 내용은 놀라웠다. 몇몇 학생들이 부모를 통해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학교가 이상하다는 불만이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정이는 오싹한 기시감을 느꼈다. 이건 단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공기를 바꿔버리는 무언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연이가 있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복도 어딘가에서 말없이 무릎을 꿇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 무게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민정이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그녀가 예전에 가졌던 그 거친 기운마저 지금은 오히려 약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날 밤 민정이는 병원으로 향했다. 지연이의 병실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병실 안에서 낮은 숨소리와 의료기기의 기계음이 새어나왔다. 문틈 사이로 지연이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깨를 움츠린 채 동생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처음이었다. 민정이는 지연이가 이렇게 작아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낮에는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사람이 밤에는 이토록 무너져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민정이는 깨달았다. 지금 지연이는 복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되돌리려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라고. 다음 날 교실 복도에서 지연이와 민정이는 마주쳤다. 짧은 눈빛이 오갔고 민정이는 무심하게 말했다. 멈춰야 하지 않겠냐. 하지만 지연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나쳤고 민정이는 뒤돌아보며 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민정이는 더 이상 누구도 불러내지 않았다. 이미 지연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있었고 민정이의 손은 닿지 않는 곳까지 가버렸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그 반성문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지연이는 매일 밤 병원으로 향했다. 지연이의 눈꺼풀이 조금씩 떨리는 것을 보며 자신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느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꺼내버렸고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 되돌릴 수 있는 순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끝을 봐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누군가가 무너질 것이고 그땐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어둠의 중심에서 민정이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이 아는 지연이가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진짜 지연이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병원 복도 끝에서 스산한 형광등 불빛 아래 지연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진료와 회진, 병실 청소 소리 사이로 고요하게 침대에 누운 지연이의 숨결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처음엔 고요한 분노였다. 하지만 그 감정은 점점 짙은 슬픔으로 바뀌었고 이젠 감정조차 바닥을 드러냈다. 더는 무언가 느끼기조차 힘든 그 무감각의 벽 앞에 다다른 상태였다. 지연이의 손을 잡고 있던 어느 날 아주 작고 희미한 움직임이 전해졌다. 손가락이 움찔했던 것이다. 지연이는 그 작은 반응에 그대로 얼어붙었고 눈을 크게 뜨며 숨을 죽였다. 오랫동안 꾹 참고 있던 눈물이 그제야 흐르기 시작했다. 그토록 기다리던 기적 하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도 함께 되살아났다. 지연이는 살아있었다. 그래서 지연이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 무렵 학교에선 이상한 변화가 더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교실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아이들, 쉬는 시간이면 화장실이 아닌 도서관으로 몰려드는 발걸음들, 가리고 휴대폰을 꺼내려다 다시 책상 서랍에 밀어 넣는 손짓들. 분위기는 누가 조종하지 않아도 알아서 조여들고 있었다. 모두가 죄인처럼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고요한 교실은 더 이상 쉬는 시간이 아닌 징벌의 시간이 되어버렸다. 지연이는 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동생의 고통을 자신의 피부에 새기듯 그 모든 침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었을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무너뜨렸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학생이 복도에서 지연이 앞을 막아섰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정말 미안해. 그 목소리는 떨렸고 발끝엔 신발이 엉켜 있었다.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똑바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병원으로 향했다. 복도에 남겨진 그 아이는 오래도록 무릎을 꿇고 울었다. 다음 날 또 다른 아이가 지연이의 병실을 찾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한 명. 조용히 병실 문 앞에 선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다짐한 사람들처럼 하나같이 정중했다. 울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말없이 손에 쥔 쪽지를 건넸다. 지연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것이 위로인지 단죄인지 자신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들이 진심으로 무언가를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정이도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예전처럼 웃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장난을 치는 일도 사라졌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지연이와 오래도록 눈을 마주치곤 했다. 처음 그 눈빛은 낯설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도 오래전 그 눈빛 속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래서 민정이는 더 이상 지연이에게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곁에 서 있기만 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지연이는 병실 안에서 지연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지는 것을 보았다. 흐릿하지만 확실한 눈맞춤. 지연이는 고개를 돌려 지연이를 바라봤고 입술이 가볍게 떨렸다. 그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지연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지연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어깨를 떨었다.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흘러넘쳤다. 분노도 복수도 아닌 안도와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지연이의 회복은 기적 같았다. 그러나 그 회복이 모두를 구원해주지는 못했다. 지연이의 마음속엔 여전히 무겁고 아린 감정들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그 어떤 사과보다도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이제는 자신이 선택해야 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멈춰야 할지, 누구를 향해 걸어가야 할지, 그 결정이 머지 않았다. 겨울비가 내리던 금요일 오후 지연이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병원을 나섰다. 병실에 혼자 남겨진 지연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뿌연 유리창 사이로 빗방울이 흘러내렸다. 지연이는 그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병실 문을 닫고 나왔다. 이번엔 가야 할 곳이 분명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무언가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자리를 틀고 있었다. 학교가 끝나기 직전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책가방을 든 학생들이 하나둘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멀어졌고 남아있는 건 폐쇄된 음악실 근처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뿐이었다. 그곳에 지연이는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이 정한 이름들이 하나둘 그 자리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죄의식에 눌린 채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민정이까지. 좁고 어두운 공간에 5명이 조용히 마주 서 있었다. 지연이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말은 이미 필요하지 않은 단계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단지 사과 한마디로 끝날 수 없다는 것도. 공기 중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정이는 모두의 시선을 대신 받아내듯 앞으로 한 발 내딛었다. 그러나 그 눈빛엔 이전과는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끝까지 지연이 곁에 서겠다는 결심. 지연이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중학교 시절의 일기장이 한 권 들어 있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펼쳐진 페이지엔 잊고 싶었던 이름들과 감정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중 몇몇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 모인 이유였다. 이건 단지 동생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 억눌렀던 시간, 마주하지 못했던 상처를 향한 복원이기도 했다. 지연이는 한 장을 찢어들고 말했다. 이건 나의 이야기야. 하지만 너희가 만든 이야기이기도 해. 그 말에 모두의 고개가 숙여졌다. 비로소 무언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감추려 했던 죄, 외면했던 책임이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걸 모두가 느꼈다. 그때 민정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같이 사과하자. 그 목소리는 이전처럼 거칠지도 당당하지도 않았다. 그저 진심이었다. 며칠 뒤 지연이의 병실 앞에는 예고도 없이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다.
각자 손에 쪽지나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고, 한 명씩 조용히 문을 열고 병실에 들어섰다. 지연이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지연이는 아직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천천히 눈을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서 지연이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포착했다. 용서의 가능성 혹은 감정의 움직임. 그것은 아주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날 밤 경자가 병실에 들렀다. 두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너무 많이 싸웠다, 지연아. 이젠 놓아줘야 하지 않겠니? 그 목소리는 애원도 명령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지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입술을 깨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경자의 손을 잡았다. 며칠 뒤 다시 모인 아이들은 지연이와 민정이의 주도로 작은 자리를 마련했다. 학교 내상 담교사와 함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하는 시간이었다. 말로 하는 사과가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아이들은 손글씨로 쓴 편지를 건넸고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연이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끝까지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학교는 다시 조금씩 평소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 체육 시간의 웃음, 도서관의 속삭임.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앞에 나서지 않는 지연이가 있었다. 다시 조용해졌고 다시 말이 없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무기와는 달랐다. 다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의 시작은 자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마주한 바로 그날이었다. 비가 그친 병원 창밖, 늦겨울의 햇살이 희미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지연이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아 창을 바라보고 있었고, 지연이는 곁에 앉아 말없이 손을 감싸고 있었다. 병실 한 구석에는 친구들이 놓고 간 카드와 작은 편지들이 놓여 있었다. 그 속에는 꾹꾹 눌러 쓴 글씨로 미안하다는 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지연이는 천천히 그것들을 읽어내려가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어느 순간 마음의 결도 바뀌기 시작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만을 붙들고 있진 않았다. 지연이는 자신에게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매일 자문했다. 하지만 이제는 묻기보다 견디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지연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지연이가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학교로 복귀한 날 지연이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복도의 소리, 책상의 냄새, 체육복 냄새까지도. 하지만 반 아이들이 보여주는 눈빛은 조금씩 변해 있었다. 누군가는 슬며시 간식을 건넸고 누군가는 책을 빌려주며 조용히 말을 걸었다. 아직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지만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야 진심을 알 수 있을 테지만
그 시작만으로도 충분했다. 지연이는 예전처럼 조용한 아이로 돌아가 있었다. 복도 끝에서 책을 읽고 점심시간엔 도서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 조용함이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는 걸. 지연이가 다시 조용해졌다는 건 더 이상 누구도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의 연장이었다. 민정이도 달라졌다. 여전히 거칠고 단순한 말투는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으스대지 않았다. 이제는 말을 하기 전 눈치를 보았고 어떤 장난도 멈칫하며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학교는 그들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른들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다. 상담교사는 처음으로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했다. 경자는 손녀들의 변화를 누구보다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지연이가 수저를 든 채 말했다. 할머니, 이제 나도 친구들하고 밥 먹어도 돼? 경자는 순간 눈을 감았다가 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저를 드는 그 작은 손끝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걸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끔은 지연이가 밤에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경자는 조용히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었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 지연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엔 아직도 떠나지 않은 그림자가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도 아니라 단지 책임이라는 이름의 무게. 지연이는 자신이 저지른 선택들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상처 입은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루는 민정이가 다가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동네 공방에서 만든 조그만 팔찌가 들어 있었다. 예전에 너한테 받은 거 이제야 돌려주는 거야.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았다. 그 순간 민정이의 표정이 처음으로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들도 그 나름의 방식으로 과거를 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지연이는 점차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미술 시간엔 그림을 그리고 국어 시간에는 발표도 했다. 그 모습에 감동한 선생님이 작은 칭찬을 건넸고 아이들은 박수를 쳤다. 작고 소소한 일들이지만 그것이 그 아이에겐 얼마나 큰 회복인지 누구도 가늠하지 못했다. 그저 모두가 마음을 담아 박수를 쳤다. 결국 모든 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두려워했다. 그러나 모두가 조금씩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침묵 속에서 목소리를 만든 아이가 있었다. 지연이는 그 누구보다 조용히 그리고 누구보다 깊게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다. 지연이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부산의 하늘은 오랜만에 구름 하나 없이 맑았다. 병원 입구 계단 아래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경자는 꽃무늬 장갑을 낀 채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고 민정이는 후드 모자를 눌러 쓴 채 입가를 감싸며 어색한 듯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지연이가 조용히 서 있었다. 말없이 병원 문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하듯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병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지연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손엔 작은 인형을 쥐고 있었고 고개는 조금씩 돌려가며 세 사람을 바라봤다. 계단 아래에서 그를 향해 다가온 사람들. 민정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고
경자는 눈물을 참느라 입가를 실룩였다. 그리고 지연이는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지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 손을 잡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손끝은 따뜻했다. 네 사람은 그렇게 병원 앞에서 손을 마주 잡았다. 오랫동안 이어진 침묵이 있었지만 그 순간엔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지연이는 조용히 지연이의 손을 감싸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민정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자신 또한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었기에. 경자는 새 손녀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너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냈고 너무 많은 상처를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서 읽어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의 상처를 다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 큰 희망이었다. 학교는 점차 제 모습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더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학생들은 서로를 좀 더 조심스레 대했고 사소한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겐 깊은 흉터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교실 안에선 지연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발표를 했고 지연이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책을 읽다가도 종종 창밖 운동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정이도 더 이상 무리를 지어다니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다시 한자리에 앉아 조용한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다. 별다른 말 없이도 편안했던 그 시간, 그것은 복수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자라난 증거였다. 그날 이후 서로에게 남은 상처를 나누며 조금씩 치유해 갔다. 완전한 용서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해와 공존은 가능한 일이란 걸 몸으로 배워갔다. 지연이는 다시 예전의 조용한 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더 이상 같지 않았다. 누구도 모르게 자신의 약함과 분노를 견뎌낸 그 시간은 그녀를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힘으로 남겨졌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고통의 기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용기의 전환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의 아픔을 마주한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진심 어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